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라고 공식 지시했습니다.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3,000에서 6,000달러 정도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비행편으로 추방하는 것에 대해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튀르키예 국적의 유학생이 이민당국에 체포돼 추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필리핀계 영주권자는 미국 입국 도중 수십 년 전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드러나 구금됐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1,000만 명에 육박하는 대출자들의 그림자 연체 정보가 1분기 중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의약국이 노로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있는 한국의 경상남도에서 생산된 굴 제품에 대해 추가로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라고 공식 지시했습니다. 백악관은 엔진 등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혀 대미 의존도가 큰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해외에서 만들어진 자동차와 경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포고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관세는 오는 4월 2일부터 발효되고 이튿날인 4월 3일부터 징수가 시작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수입산 자동차뿐만 아니라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장 부품 등 주요 부품에도 25% 관세가 적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이 확대될 수 있다고도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 담당 선임 보좌관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들의 25% 미만이 미국 부품을 포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통해 그동안 해외국에 빼앗긴 부를 되찾아오고 미국 자동차 산업을 다시 부흥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과도한 수입이 미국 국내 자동차 기반과 공급망을 위협하면서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자동차 산업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며 1962년 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번 관세로 연간 1,000억 달러의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통해 2년 내에 6천억에서 1조 달러의 세입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의 자동차 수출을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의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은 708억 달러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42억 달러가 대미 수출액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물량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상당수 부품은 수입하고 있기에 타격이 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부터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 부과가 확정되면서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3,000에서 6,000달러 정도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장기적으론 2021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처럼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 자동차 생산이 줄고 일부 차종은 단종될 수 있다는 예측도 잇따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자동차 시장 조사업체 콕스 오토모티브는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관세 면제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산 차량 가격은 약 3,000달러, 캐나다나 멕시코산 차량 가격은 6,000달러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4월 중순까지 북미 차량 생산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차질이 발생해 하루 약 2만 대의 생산 감소로 이어지고 전체 생산량의 약 30%가 줄 것이라고 봤습니다. 조나단 스모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자동차 매출은 감소하고 신차와 중고차 가격이 상승하며 관세가 지속되면 일부 모델은 단종될 것이라면서 업체들의 이익률 하락, 생산량 감소, 공급 부족, 가격 상승이 임박했으며 이는 2021년을 떠올리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2,200억 달러 상당의 승용차를 포함해 총 4,740억 달러의 자동차 관련 제품을 수입했습니다. 가장 큰 공급국은 멕시코와 일본, 한국, 캐나다, 독일입니다. 업계와 관련 단체들도 자동차 관세로 신차 가격이 수천 달러 오르고 오래전부터 구축된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이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자동차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비행편으로 추방하는 것에 대해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어제 추방명령 무효 청구 관련 재판에서 찬성 2, 반대 1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해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성국 국민법은 1789년 제정된 법률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을 신속하게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당국에 부여합니다. 지금까지 이 법이 발동한 사례는 1812년 미영전쟁, 제1, 2차 세계대전 등 총 3차례에 불과합니다. 항소법원은 전시에 발동되는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재판도 하지 않고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을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이송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지난 15일 추방령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조치를 정부에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제동에도 갱단 의혹을 받는 베네수엘라 국적자에 대한 강제 추방을 강행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판사의 명령 이전에 베네수엘라인 일부가 이미 미국에서 추방됐다고 밝혔지만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1년 전 대학 본부에 친이스라엘 태도를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을 항례신문에 쓴 튀르키예 국적의 유학생이 이민당국에 체포돼 추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터프츠 대학과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 등에 따르면 ICE는 25일 오후 보스턴 인근 서머빌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터프츠대 박사과정에 있는 리메이사 외주 튀르크를 체포해 구금 중입니다. 터프츠대의 수닐 쿠마르 총장은 전날 자정께 성명을 내고 대학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관계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정보를 듣지 못했고 대학 측이 당국에 정보를 공유한 바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생의 비자가 박탈됐다는 소식을 들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 소식이 대학 구성원들, 특히 외국인 커뮤니티 일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항례신문인 터프츠 데일리는 체포된 학생이 이 대학에서 아동연구 및 인간발달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외주 튀르크라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출신인 외주 튀르크는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으로 컬럼비아대 사범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현재 터프츠대의 아동 TV 프로젝트의 박사 연구 조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외주 튀르크는 전날 체포 직후 변호인을 통해 IC의 구금 및 추방 시도가 부당하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외주 튀르크의 체포 사유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난해 3월 터프츠 데일리의 공동 저자로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외주 튀르크 등은 해당 칼럼에서 가자 지구에서 대량 학살이 벌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학 커뮤니티 조합 평의의 결의를 쿠마르 총장이 지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시애틀 지역에 사는 필리핀계 영주권자가 미국 입국 도중 수십 년 전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드러나 체포됐습니다. CBP로부터 조사를 받고 현재 IC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스뉴스는 워싱턴 대학교 실험실에서 근무하는 64세 루엘린 딕슨이 지난달 28일 필리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워싱턴주 시택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24일 보도했습니다. 딕슨의 조카인 라니 마드리아가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입국 과정에서 세관 국경 보호국이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이모를 조사실로 데리고 갔다며 이후 IC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변호사로부터 딕슨이 25년 전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애틀 타임스는 딕슨이 워싱턴 뮤추얼 은행에서 운영 감독관으로 근무할 당시 총 8차례에 걸쳐 금고에서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0년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딕슨은 당시 30일 구류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딕슨은 지난 2019년 7월에 벌금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가족들은 딕슨은 50년 넘게 미국에 살았고 그 일 외에는 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이라며 그동안 각종 해외여행을 비롯한 영주권 갱신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당황스럽다고 전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1,000만 명에 육박하는 대출자들의 그림자 연체 정보가 1분기 중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연준은 970만 명의 대출자가 2,500억 달러 이상의 대출을 연체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뉴욕 연은의 데니얼 맨그럼 이코노미스트와 크리스털 왕 애널리스트는 어제 추가된 2025년 학자금 대출 업데이트 자료를 토대로 이처럼 분석하고
1년간의 완충 기간에 불이익 조치를 면제받았던 대출 연체자들이 급격한 신용등급 하락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3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해 3년여 만인 지난 2023년 9월 말 종료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유예 조치 종료로 상환 의무가 제기된 뒤에도 지난해 9월까지 1년간의 완충 기간을 둬 연체 시 불이익으로부터 연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2024년 말 기준 공식 통계상 학자금 대출 연체율은 1.0%로 매우 낮게 반영돼 있습니다. 연구진이 공식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그림자 연체율을 추정한 결과 완충 기간이 종료된 작년 3분기 말 무렵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15.6%로 팬데믹 이전인 2018년 2분기에 14.8%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약 970만 명의 대출자가 2,500억 달러 이상의 대출을 연체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올해 1분기 가계신용 보고서에 학자금 대출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연체자들이 새로운 연체 정보로 150점 이상의 급격한 신용점수 하락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TA가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비용 지원을 위해 추가 연방 지원금을 요청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MTA를 대신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더 많은 연방기금 지원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MTA는 전국 대중교통 이용객의 43%를 이동시키지만 MTA 예산에서 연방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하다며 MTA는 더 많은 연방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TA는 2023년 뉴욕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654억 달러 규모의 5개년 장기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고 이사회를 통해 이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올해 초 호컬 주지사는 다음 회계연도 뉴욕주 예비 행정 예산안을 발표하며 연방정부에 MTA의 5개년 장기 프로젝트에 연방기금 14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24일 호컬 주지사 및 뉴욕주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한 서한에 따르면 뉴욕주는 연방정부에 이보다 더 많은 MTA 지원금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뉴욕 뉴저지 항만청,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라가디아 공항과 잭슨 하이츠, 우드사이드를 연결하는 Q70 버스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1억 6천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루즈벨트 애비뉴와 브로드웨이에서 Q70 버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교통신호가 설치됩니다. 또 노던 블러바드와 아스토리아 블러바드 사이 BQ2에 버스 전용 차선이 설치됩니다. FDA가 노로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있는 한국의 경상남도에서 생산된 굴 제품에 대해 추가로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어제 지난해 1월 31일, 2월 2일 수확한 굴에 대해서도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굴을 유통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소재 S유통업체의 자발적 리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S사는 지난 7일 FDA에 냉동굴 섭취 후 노로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고 신고했습니다. 해당 굴은 한국의 D물산이 제조하고 S유통업체에서 공급하는 제품입니다. 대상 제품은 660건으로 백색 골판지 박스에 냉동 반 껍데기 굴 한국산 144개의 포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경남에서 채취 및 제조했으며 수확 시기는 지난해 1월 30일과 2월 4일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부는 해당 굴을 먹고 설사, 복부 경련, 메스꺼움 등 위장염 감염 증상이 나타났다며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식당과 소매업체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굴을 제공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되며 대상 제품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유통업체에 연락해 폐기를 준비해야 한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처에 제품을 반품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안장 신청하려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법에 정확히 적시해 유가족들이 구비 서류를 별도의 절차 없이 관계부처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설명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 국적 또는 무국적자인 독립유공자들이 국립묘지에 묻히기 위해선 영사관 등 제외 공간을 통해서만 국가보훈부 등 관계부처와 소통해야 합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25일 하와이의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에서 진행한 화상연설을 통해 북한이 2018년 미국에 넘겨준 55개의 유해 상자를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분석한 결과 100번째 미군 전사자 신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미군은 오하이오주 쿠야오가 카운티 출신의 윌리엄 H. 호트 육군 중위입니다. 호트 중위는 제7보병사단 32보병연대 소속으로 1950년 12월 1일 북한 함경남도 장진호 동쪽에서 전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2018년 55개의 유해 상자를 보내게 된 것은 그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1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군 중 7,409명 이상이 실종 상태이며 그중 약 5,300명의 유해는 여전히 북한에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비계 안전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는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비계 디자인을 바꾸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시 빌딩국이 새로운 비계 디자인을 시의회에 제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초록색 비계만 허용되던 것과 달리 더 많은 색상 옵션을 허용하고 비계의 높이를 최소 12피트로 높이도록 규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장기간 비계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 건물 신축 등과 관련이 없는 단순 외관 수리를 위한 비계 허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단축시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서울 메디컬 그룹이 어센드 파트너스에 인수 합병되기 전 발생한 의료비 허위 청구 혐의와 관련 연방 법무부와 총 6,285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서울 메디컬 그룹과 자회사 어드밴스드 메디컬 매니지먼트가 연방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에 의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받았다며 배상금 규모는 5,874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또 메디케어 허위 청구 당시 SMG의 회장이었던 차민영 박사도 176만 달러, 환자의 허위 진단서 제출에 공모한 혐의를 받은 르네상스 이미징 메디컬도 235만 달러의 배상금을 내기로 해 배상금 총액은 6,285만 달러가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60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올라갑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